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투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예전 하나투자증권의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이라는 너무나 훌륭한 리포트 내용을 요약해왔어요.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이렇게 말은 많은데 사실 예전 스마트폰처럼 엄청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나 영향력은 아직 미미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단지 느끼지만 못하고 있을 뿐 지난 2년 사이에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은 무려 20배 개선되었고요. 이미지 인식률은 97%로 이미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다고 해요. 보시면 이 회색 선이 저희 인간의 인지 능력이면요, 이 주황색 선이 인공지능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간을 초월하는 그 특이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싱귤레이티. 지금 당장은 변화를 느낄 수 없지만 이제부터 정말 엄청난 변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 이 리포트 내용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변화될 부분은 이제 모빌리티 쪽이에요. 자동차. 세 가지의 혁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운전자 없이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운전이 되는 자율주행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도 사실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세 번째로는 공유화가 있어요. 꼭 차를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닌 소카나 그린카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혁신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존의 이 자동차 모빌리티가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도로에서 차량이 차지하는 공간은 단 1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90%는 그냥 비어 있어요. 비효율적이죠. 에너지 관점에서도 사람을 이동시키는 데 쓰이는 건 단 1%밖에 되지 않아요. 99%는 그냥 로스 손실 나는 거예요. 시간 면에서도 실제 자동차가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 쓰이는 시간은 2.6%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주차장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사실 제 차도 그래서 얼마 전에 팔았거든요. 만약 이 자율주행과 그 전기차 그리고 공유화, 이 세 가지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비효율성은 엄청나게 개선이 될 수 있겠죠. 자율주행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만 모르고 있을 뿐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부분의 세계 1위는 이제 구글인데요.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2018년 이미 1년도 넘었죠. 12월에 이미 그 미국에서 실제로 자율주행 택시가 사용화돼서 다니고 있어요. 서비스 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참 이게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정말 이게 멀지 않은 상황이다. 완벽한 자율주행이 그리 오래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구글보다 아닌데 좀 앞으로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이 중국의 바이두라는 기업이 있어요. 바이두는 이제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기업인데요. 이제 연구가 구글보다 좀 늦긴 했는데 얘네 장점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IT 테크 기업들과도 엄청나게 활발히 협력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오픈 플랫폼 전략이라고 해서요. 이 전략의 장점은 연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 정부가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엄청나게 바이두를 밀어두고 있거든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없잖아요. 주행 데이터는 모두 이 바이두가 활용해서 개발에 활용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이 중국의 바이두와 미국의 구글, 이 두 업체가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시장은 저희는 사실 우버도 불법이고 타다도 불법이라 해서 이렇게 이분 감옥 갔잖아요. 참 저희는 좀 뒤처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차량 공유 시장이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시장이에요. 미국은 우버가 꽉 잡고 있고요. 유럽 시장도 사실 우버가 잡고 있어요. 중국은 디디추싱, 동남아는 그랩이 정말 장난 아니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인도는 오라라는 기업이 이제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 세계 차량 공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모든 기업들의 주인은 재미있게도 단 하나거든요.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이에요. 네, 우리 손정희
손정희 회장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 좀 요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이런 차량 공유 시장에 어떤 그 비전을 알아보고 투자를 해왔던 거예요. 어떻게 인사이트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저는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 미래에 정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플로 자율주행 차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기존의 우버나 뭐 디디추싱이나 뭐 그랩이나 이렇게 기존에 활용하던 아마 어플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뱅크가 이런 비전을 보고 몇 년 전부터 이런 회사들을 인수한 거죠. 미래는 꼭 자율주행뿐 아니고 이렇게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 전철, 버스, 뭐 KTX까지 모든 이런 교통수단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렇게 통합될 수가 있어요. 이 교통 플랫폼의 이익도 누가 가져갈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가 가져갈까요? 아니면 뭐 구글이 가져갈지. 마지막으로 전기차 시장인데요. 전기차 시장도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보조금 없이도 기존의 차와 경쟁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좀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 잘 못 느끼는데 중국과 유럽은 인프라가 엄청나거든요. 이쪽에서는 정말 전기차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전기차 하면 이분이 떠오르죠.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가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는 이 테슬라와 중국의 비아디가 있어요. 이제 폭스바겐도 이제 엄청나게 올해부터 전기차 시장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전기차는 이 완성차보다는 그 배터리가 사실 돈이 되는 분야예요. 배터리 가장 핵심이자 가장 비싼 코스트 부품이거든요. 우리나라 이 배터리 관련해서 괜찮은 기업이 정말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다 하드웨어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뭐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죠. 자율주행과 전기차, 카쉐어링, 공유죠. 이 세 가지는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요.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크게 변화할 부분이고 그 변화 속에서 엄청난 성장과 먹거리가 있을 거예요. 만약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고 이제 운전 이제 할 필요가 정말 없어지면은 차 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뭘 할지도 고민해 봐야 돼요. 당연히 컨텐츠를 더 보지 않을까요? 뭐 기존의 유튜브나 넷플릭스, 디즈니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을 볼 수도 있죠. 어쩌면 차 안에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어요.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해서요. 이제는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아서라도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으로 최신 게임을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음악을 들을 때 혹시 뭐 유튜브 볼 때 이렇게 뭐 다운받아서 보지 않잖아요. 바로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그게 클라우드 게임이에요. 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도 연 33%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시장인데요. 뭐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엄청나게 이 성장하는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글은 유튜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에서 바로바로 게임이 된다? 와, 이건 구글의 파워가 정말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포트의 마지막에는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산업도 연 37%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산업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로봇 산업도 스마트폰처럼 개발하는 운영체제 OS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OS가 이제 ROS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걸 개발된 로봇이라고 해요. 근데 이 ROS 그 운영체제 자체를 구글이 사실상 영향권으로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구글이 스마트폰도 이제 안드로이드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 산업 생태계도 이제 구글이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이제 숟가락 좀 놓으려고 눈치 보고 있는데요. 이 로봇 산업 플랫폼의 패권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좀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구글의 웨이모가 압도적이고 바이두가 치열하게 뒤를 쫓고 있고요. 차량 공유 쪽에서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짱이다. 전기차 쪽은 배터리 쪽에가 좀 유망할 것 같은데 다 하드웨어라 일단 좀 배제했고요. 미디어 쪽은 당연히 유튜브,
그 디즈니도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넷플릭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 쪽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로봇사운도 이 세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 세 기업은 뭐 돈 되는 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너무 훌륭한 이 리포트의 그 마지막에는 이런 글로벌 1등 기업들이 아닌 갑자기 뜬금없이 국내 기업에 투자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 하드웨어 쪽은 정말 강한데 제조업은 이제 뭐 이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이 소프트웨어나 좀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너무 없어요.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가 있긴 한데 이건 정말 작은 내수 시장에만 있잖아요. 우리는 인구가 너무 작아서 좀 이 내수 시장만으로 커버하기에는 성장성이 너무 낮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인구도 적지만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만약 우리가 영어권 국가였다면 이런 싸이월드가 혹은 네이버가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세계적인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 나오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하지만 우리 개인은 그런 기업에 투자는 할 수 있어요.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미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4년 만에 무려 거의 4배 성장했잖아요. 해외 주식 투자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이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우수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세계 1위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당연한 준비일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